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변호사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이제 대응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제 제 9조를 보시면은 일단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그 다음에 체포, 감금, 그 다음에 위계나 위력, 뭐 업계들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 행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입니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시킴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그리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어디 가서 돈 빌려서 갚아라 또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는 이런 것 요구하고, 그 다음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아라 하는 요구, 그리고 채무자의 직장, 거주지 등의 그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들에게 채무자의 채무 액수가 얼마며 그 안 갚은 시기, 채무 불이행 기간이 언제인지 등 이런 거를 알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그 처벌 수위가 이렇게 해서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규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도 채권자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빨리 알리는 것이 좋고, 일단 불법 채권 추심인지 아닌지 또는 채권 추심에 대해서 대응하는 요령은, 일단 채권 추심인이 내가 돈을 빌린 직접 그 사람이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채권 추심하는 돈 달라고 하는 독촉행위 자체는 딱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돈 달라고 할 때는 신분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 캐피탈 소속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사전에 채권 추심 기관에다가 채권자가 추심 위임을 맡겼을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이렇게 해서 추심 권한을 위임받았다 해가지고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인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내 채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채무 확인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전부 변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떡하니 추심 위임 기간 이런 데다가 추심 기간에다가 맡겨버려가지고 할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확인서 요청은 반드시 필요한데, 자칫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채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불각서를 쓴다든가 지급 확인서를 쓴다거나 이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서 다시 또 갚아야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는 채무를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서류들을 지불각서, 지급확인서 이런 걸 써주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무조건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 갚았는데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소송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난 다 갚았으니까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급명령이면 2주 안에 이의를 해야 되고, 소송이 들어왔다면 답변을 반드시 다 갚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돈 갚으라고 하는
판결문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청구 이의 소송을 한다든지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전화나 이런 것들은 녹음을 하시거나 그런 문자 메시지를 캡처를 잘 해두셔서 그런 부분들은 형사 고소가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 채무자의 관계인들한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가 있다는 걸 알리거나, 그리고 채무자 외의 채무자의 관계인들에게 대신 변제해라, 돈 다시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내 돈 갚아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들 전부 다 이제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사적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고소를 한다는 것도 이제 형사 절차고 형사 재판이고 소송이고 이러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거 수집을 사전에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채권 신고를 하고 권리 행사를 법원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청한 채무자한테 내 돈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이것도 불법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 의뢰인 같은 경우는 돈 갚으라는 요구가 아주 조금 극성스러운 채권자가 있었는데 하루에 80통, 100통 전화 옵니다. 그러면 전화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독촉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채권자가 처벌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채무자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이런 어떤 그 불법한 채권 추심이 그 증거자료가 챙겨지면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할 수도 있지만, 금감원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데다가 또 이렇게 진정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상대방이 이제 캐피탈이라든지 뭐 추심 그런 금융관계 회사 같으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채권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상규나 이런 거 상당성이 있어야지 되고, 채무자 역시도 정말 연락 두절하고 이러면 채권자는 입장을 모르지 않습니까? 채무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좀 채권자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채권자와 추심권자가 쪼개질 경우에 다른 제3자가 추심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